네, 오늘은 에너지띠와 반도체 단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했었죠.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더라? 띄엄띄엄 있더라. 그리고 사실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체, 단일 기체를 넣고 이렇게 방전관에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기체 방전관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고체에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그러니까 기체라는 거는 원자가 한 개거나 뭐 두 개, 뭐 O2, H2 아니면 원자 세 개, 뭐 CO2, 뭐 H2O 기체면 수증기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원자들이 끼케 한두 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기체는 대부분. 뭐 암모니아 해봐야 원자 4개. 근데 고체는 원자 몇 개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냐면 막 10에 20승계 넘게 빽빽하게 있어요. 10에 20승계면 몇 개야? 와, 세지도 못하겠다. 대충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많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 있을 때는 그 원자들마다 다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 값을 각자 띄엄띄엄 가지기는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자 두 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혼자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바닥 상태, 그 위 상태, 3번 상태, 4번 상태 이렇게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값이 같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얘네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 준위 값을 가지지 않고 살짝 얘네들끼리 살짝 피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1층에 있었다면 1.1층 정도로 가요. 얘는 한 0.9층 정도로 가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1에 가까운데 하나는 1에 아주 약간 위 1.01, 001 얘는 0.999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번 껍질도 얘네 두 개가 만나서 하나는 약간 위로 하나는 약간 아래로 3번 껍질의 얘네들도 에너지끼리 만나서 약간 위로 약간 아래로 가고 원자 3개가 만나면 또 3개가 서로 이렇게 약간씩 피해서 에너지 준위를 형성합니다. 근데 원자가 막 10에 20승계 와, 뭐 3개 4개 뭐 10개 이 수준이 아니고 와, 아까 숫자를 써봤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의 원자가 모이게 되면 이 원자의 전자들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 값을 피해서 하다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어져.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어져. 그래서 이렇게 선이 아니고 두께가 있는 띠처럼 에너지 준위가 형성이 됩니다. 2층도 마찬가지야. 2층에 전자가 더 많은데 전자가 요 에너지도 가지고 요 에너지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네, 요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어.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띠를 형성하게 되고 3번 껍질에서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원래는 완전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이던 게
이 띠 내부에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언제? 고체에서. 그래서 고체의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에너지 띠라 그러고요. 그렇지만 항상 100% 연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부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띠 내부에서는 연속적이에요. 여기서는 또 안 되고 여기 안에서 연속적이고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빈칸을 채워보면 고체에서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 인접한 원자들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면 갈라져 있던 게 이제 연속적인 띠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일정한 폭의 에너지 준위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띠는 이 선하고 다른 거예요. 두께가 있어, 두께가. 자, 근데 이 고체 에너지 띠 구조를 보면은 여기 전자가 채워진 띠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가 안 채워져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랬을 때 이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띠, 요놈 얘를 뭐라 그러느냐? 원자가 띠라 그럽니다. 원자가 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원자가 띠보다는 높은데 전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전자 에너지 띠를 뭐라 그러느냐? 전도띠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낮은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물론 그 위로도 에너지 띠가 있고 그 아래로도 에너지 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입니다. 이 사이에서 뭔가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 전자가.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 띠 간격이라 부릅니다. 띠 간격. 그래서 띠 간격은 요 전도띠랑 원자가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 값을 말하기도 하는데 요 영역 자체를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 자체를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써요. 에너지 차이 값도 띠 간격, 그 에너지 차이 값만큼의 그 영역을 또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왜 중요하냐면 원자가 띠에는 전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자가 띠에 전자들이 꽉 차 있으면 그 안에 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꽉 차 있으니까. 꽉 차 있는 뭐 자동차 아니면 꽉 차 있는 지하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교실에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봐.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빈자리가 하나 생기잖아? 그럼 그 빈자리에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잖아? 그럼 이 빈자리를 이 친구가 채워. 그러면 여기가 빈자리가 되죠? 그럼 이 친구가 채워, 이 친구가 채워. 이렇게 하면서 빈자리가 생기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가 띠는 모두 채워져 있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는 상태고 원래. 근데 이 전도띠에 전자가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띠는 빈방이 너무 많아.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많아서 전자가 여기도 있었다가 에너지가 더 높아졌다가 더 아래에 있다가 중간 됐다가 조금 더 됐다가 뭐 이 안에서 여기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그 자유전자가 있을 때, 다시 말해 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때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자, 근데 전기 전도성이란 건 그 물체에다가 전기를 윙 통하게 했을 때 얼마나 잘
전기가 흐르냐, 전류가 흐르느냐가 전기 전도성인데, 이 전기 전도성이 높은 물질이, 큰 물질이 도체라 부르고, 전기 전도성이 아주 작은 물질들을 우리가 부도체라 그럽니다. 그럼 부도체랑 도체는 어떠한 특성적인 차이가 있길래 도체는 왜 전기 전도성이 좋고 부도체는 왜 안 좋은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이 띠 간격이 얼마나 넓냐에 따라 있습니다. 자, 원자과 띠랑 전도띠 사이의 요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부도체는 이 띠 간격이 넓어요. 넓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전자들이 그냥 계속 원자과 띠에만 쭉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반면 도체는 띠 간격이 아예 빵이야.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이어져 있어요. 요 사이에 간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0.00001의 에너지만 줘도 위로 올라갈 수 전도띠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전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 도체에서는.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도체는 띠 간격이 없어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기 전도성이 크다. 부도체는 띠 간격이 커서 전자들이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어려워서 전기 전도성이 작다. 자, 근데 우리 요새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반도체라는 게 있죠. 반도체는 도체도 알겠고 부도체도 알겠는데, 반도체는 과연 뭘까요? 반도체는 요 띠 간격이 부도체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려보자면 띠가 대충 원자과 띠가 이렇게 생겼으면 전도띠가 한 이 정도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 간격이 빵은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띠 간격이 굉장히 작은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실온이면 뭐 25도, 20도 이 정도 온도만 돼도 요 전자들이 온도를 받아도 또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이 실온 정도의 온도만 돼도 막 전자들이 꽤 일로 올라가 있어. 반도체는 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반도체가 왜 대체 유용한가? 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끌 정도로 왜 뭐길래 했을 때는 이 뒷장에 반도체 소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셔서요. 네, 소자라는 거는 그 기본이 되는 부품 같은 걸 소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가 원래 고유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의 본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규소나 저마늄을 쓰는데 규소를 특히 많이 씁니다.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 같이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보면은 공유 전자가 4개가 있고, 그럼 요 상대방에서 전자를 또 하나씩 내놔서 공유 결합해서, 그래서 마치 팔이 4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요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원자고요. 근데 이 고유한 반도체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낮아서 쓸모가 없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를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고, 도핑을 하면 전기 전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핑을 하는 방식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네거티브고 하나는 포지티브 해가지고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N이라는 건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랑 관련된 거고, P라는 건 포지티브, 그래서 P 플러스 전화랑 관계된 건데, N형 반도체는 뭐냐? 얘네가 원래
그 원자과 전자 4개짜리 원소로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를 문득 섞는 거예요. 특히 인이나 비소 같은 거를 많이 섞는데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하나씩 남아. 여기 전자 보이시죠? 그래서 남는 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분의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반도체가 바로 N형 반도체고요. P형 반도체는 뭐냐? 그래서 이건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남는다는 얘기니까 네거티브 해서 N형이라고 한 거고요. P형은 뭐냐? 일부러 전자가 4개가 아니고 3개짜리,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인 13족 원소, 그래서 붕소, 인듐, 갈륨 이런 거를 섞어서 만든 반도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모자라.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이 구멍이 약간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에 옆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마치 여기 플러스가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뭔가 플러스 전하의 성격을 가진 그 구멍이라고 그래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그러니까 양전하의 성질을 가진 어떤 구멍, 양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P형 반도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N형이나 P형 반도체 이렇게 불순물을 섞으면 전기 전도성이 아주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컨트롤해서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소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드냐? P형 반도체 하나랑 N형 반도체 하나를 접합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합을 시킨 게 이 그림이에요. 요 왼쪽에 P형, 오른쪽에 N형. 자, 그러면 이 접합을 시킨 다이오드를 순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줄 수도 있고 역방향으로 걸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순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준 상태를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고 반대로 걸어준 상태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한 게 순방향이냐? P형 포지티브에다가 포지티브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네거티브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거.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마이너스, 포지티브에 플러스, 이게 순리대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여기는 이제 플러스에서 온 플러스가 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러면 요쪽이 마이너스니까 요 N형 반도체 안에는 뭐가 많이 남아 돈다 그랬어요? 전자가 남아 돈다 그랬죠. 5개씩 원래 4개씩 있어야 되는데 5개씩 있는 불순물이 도핑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남는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쪽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서 요 접합면, PN 접합면 쪽으로 쫙 마이너스가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요쪽 플러스 쪽에는 이제 전자들이 여기서도 최대한 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요 안에는 양공이 많죠. P형 반도체는. 근데 양공은 뭔가 플러스 전하랑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양공이 그 반대쪽으로 쫙 가. 그래서 여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빈칸을 써놓으면 양공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여.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양쪽에 있는 양공,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언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모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전자들이 양공이라는 건 전자가 여기 쏙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여기서 양공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양공을 채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들이 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갑니다. 왜냐면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더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양공을 채웠어요. 이렇게 채우겠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플러스니까 더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는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마치 지금 전자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을 하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게 마치 양공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자는 요 N형에 있는 전자가 일단 이 PN 접합면 쪽으로 가고 이 접합면에서 P형의 양공으로 들어가고 또 더 왼쪽에 있는 양공, 더 왼쪽에 있는 양공 이렇게 쫙쫙 가서 전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전기 회로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은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계속 결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양공이랑 이 전자가 양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류가 결국 잘 흐르게 됩니다. 자, 근데 반면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역방향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P형에 그리고 플러스를 N형에 네거티브인데 플러스랑 연결하니까 뭔가 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이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공이 여기 퍼져 있던 양공이 다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퍼져 있던 전자들이 이 플러스 쪽으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면에서는 양공도 없고 전자도 없어. 양공이랑 전자가 있어야 걔네 둘이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PN 접합면에서 어떻게 됐을 때?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연결할 때는 작동을 하고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할 때 핸드폰 충전기를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직류 전류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직류. 그러니까 직류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돼지코 꼽는 그거는 이거 콘센트 꽂는 이거는 교류란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은 직류로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씩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직류는 플러스는 플러스로 정해져 있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충전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잖아요. 충전기를 연결할 때 그냥 플러그가 아니고 충전기에 이렇게 좀 두껍게 된 부분이 있죠. 이게 어댑터라 그러잖아요. 어댑터.
근데 이 어댑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다이오드가 들어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때는 다이오드가 작동을 해서 그 전류로 요 핸드폰을 충전시키고, 반대 전류가 들어올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다이오드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충전하면 오히려 배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어댑터 안에는 다이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로 해야 그 작동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런 반도체 소자가 활용되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영어로 하면 Light Emitting Diode, 다이오드. 그래서 LED라고도 합니다. LED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중에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도록 이렇게 만든 반도체 소자를 LED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엔 그 일부러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좀 높게 설정이 돼 높게 그렇게 재료를 착하고, 요 그러니까 N형의 전자, 그다음에 P형의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를 때 전자가 양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빛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를 좀 작게 하면 빨간색 빛이 발생하고요. 에너지 준위를 좀 크게 하면 초록색 빛이 방출이 됩니다. 더 크게 하면 파란색 빛이 방출이 되고, 그래서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서 요 D 간격의 에너지가 광자로 방출되는 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뭐를 쓰냐에 따라 D 간격이 달라서 D 간격을 크게 하면 파장이 좀 짧은 색깔,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색깔이 나오고, D 간격이 좀 작으면 빨간색 같은 빛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광 다이오드는 그 반대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바로 광 다이오드인데, 우리 광전 효과 단원에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다이오드의 광자를 비추면은 그 광자가 딱 비춰졌을 때 이 전자들이 저 위에 쪽, 전도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에는 자유전자가 형성되고 아래쪽에는 양공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 교과서에 있기는 한데 그림까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유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쬐더니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광 다이오드는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단원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